갈색 폭격기 차범근, 모두가 아는 한국이 난 최고의 축구 스타입니다. 분데스리가를 뒤흔들었고 유럽에서 손꼽히던 최고의 축구 스타였죠. 지금도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차범근의 위대함을 손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축구팬이란 다 알잖아요. 차범근의 유럽 커리어는 너무도 훌륭했지만 그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진 차범근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83년 여름, 차범근이 당시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손꼽히던 세리에 A에 진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건 마니아 축구팬들에겐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 최강 중 하나였던 나폴리, 그리고 AC밀란이 차범근을 영입하려 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죠. 만약 나폴리에 갔다면 훗날 팀에 합류하게 되는 디에고 마라도나, 안토니오 카레카, 치로 페라라 등과 같은 레전드와 한 팀에서 뛰었을 겁니다. AC밀란에 갔다면 프랑코 바레시, 파울로 로시, 그리고 1985년에 갓 프로 데뷔하게 되는 파울로 말디니와도 만날 수 있었겠네요. 차범근도 이탈리아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월간 축구 1983년 6월호에 수록된 차범근 르포 기사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차범근의 부인 오은미 씨가 당시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한 번은 베렌트 니켈씨 가족이 우리가 있는 밀라노나 토리노에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른으로 가서 그를 방문할 거고요. 아주 즐거울 거예요. 실제로 차범근은 당시 독일 최고의 에이전트였던 홀거 클렘메와 계약을 맺고 함께 이탈리아에 수차례 방문하여 이적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혹은 분데스리가가 아닌 다른 유럽 리그에서 뛰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적에 실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칫하면 커리어, 아니 인생이 망가질 위기를 겪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협상을 벌인 뒤 독일로 돌아온 차범근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독일 내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1983년 환율로 20만 마르크라는 거액의 월급 지불 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합니다. 차범근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이런저런 빚이 무려 100만 마르크였다고 하네요. 이 빚에 발목이 잡혀 독일 밖으로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UEFA컵과 포칼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절은 그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의 당시 기사가 남아있는데요. 차범근은 198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꽤 멀리 떨어진 부퍼탈 펠베르트 인근에 집 2채를 사게 됩니다. 차범근은 60만 마르크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총 90만 마르크를 들여 집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서독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내에서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가 집을 사거나 건축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프로축구 선수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고요. 차범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사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건 프로축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 줄 집을 만들기 위해 거액을 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건 평생 고소득을 고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축구인들은 현역 시절 많은 돈을 벌지 몰라도 은퇴한 후에는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부상 등의 이유로 조기에 커리어를 그만두게 되면 평생 거액의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 리그에도 이적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리그로 가려면 집과 그 집에 딸린 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범근은 어째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차범근의 판단이 아닙니다. 갓 유럽에 건너가 독일 물정을 몰랐던 차범근이 당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볼프강 젠커라는 인물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젠커는 독일 내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자였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임원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선수와 감독에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꼬드겼다는데요. 그 수만 해도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범근에게서 돈을 받아 주택 임대 사업을 벌일 때 유리겐 그라보스키, 브루노 페차이도 좋아하더라, 차범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젠커는 선수들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고 자신을 치켜세웠습니다. 젠커는 선수들의 대출금으로 건설된 집을 통해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당시 최고급 롤스로이스 차를 끌고 다녔다고 슈피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이 이탈리아 진출을 선언한 후 선수 당사자도 몰랐던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차범근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고 했고요. 이때 담보대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즉 차범근은 당시 남아있던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아야만 이탈리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분데스리가에서 손꼽히는 고액 연봉 선수였던 차범근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차범근의 세무 담당 고문이었다는 토마스 잔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로서 50세까지 전성기를 누려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때문에 차범근은 자신의 에이전트인 클렌메의 도움을 받아 젠커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세제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요. 축구 선수를 등쳐먹은 젠커의 이런 문제는 차범근의 이탈리아 진출 시도 때문에 드러났고 이후 큰 스캔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젠커는 이 사건 때문에 보드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크푸르트의 이사진이 해체가 됐습니다. 당시 회장과 회계 담당이 젠커를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차범근은 젠커의 마수에 발목이 잡혀 독일을 떠나지 못하고 이탈리아가 아닌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차범근은 레버쿠젠 이적 후에도 2년이나 더 그 집에 딸린 빚을 갚았다고 하네요. 지금 세대의 축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 갈무리 해봤습니다. 당시 기사 문체가 지금과는 다소 다른데다 제가 부동산이나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정보가 잘 전달됐으면 하고요.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